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험준한 산줄기로 둘러싸여 해가 지면 금세 어둠이 내려앉는 어느 고요한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비춘다고 하여 달빛 마을이라 불렸는데 마을의 가장 외진 구석에는 비바람에 깎여 낡아빠진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홀로 남겨진 어린 소년 둘이가 외로이 살고 있었으며 소년은 매일 밤 차가운 방바닥에서 부모님의 온기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처지를 가련하게 여겼지만 정작 누구 하나 선뜻 소년의 손을 잡아주는 이는 없었고 소년은 오직 낡은 집 한 채만을 지키며 외로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둘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산에 올라가 택감을 줍고 겨우 얻어온 좁쌀로 죽을 쑤어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지만 가슴 한구석에 시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가난을 견디다 못해 언젠가 데리러 오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만을 남긴 채 소년을 등지고 멀리 떠나버렸고 소년은 그 약속이 부질없음을 알면서도 매일 마을 어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낡은 옷자락은 이미 해져서 찬바람이 가차없이 스며들었지만 소년은 오직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낡은 집만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라 여기며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끔은 너무나 배가 고파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길 기다렸으나 들려오는 것은 오직 산바람의 서글픈 울음소리뿐이었고 소년의 어깨는 날이 갈수록 작아져만 갔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산골의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고 집안의 문구멍으로는 황소바람이 들이쳐 소년의 가녀린 몸을 사정없이 흔들어 대기 시작했습니다. 둘이는 낡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소년은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지독한 고독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혹시라도 밤사이에 눈이라도 많이 내리면 이 작은 집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어둠이 온 세상을 덮으면 소년은 세상에 오직 자신만이 남겨진 것 같은 기분에 휩싸여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둘이는 마루 밑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는데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신음 같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는 소리려니 생각하며 애써 외면하려 했으나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며 소년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 정도로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년은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혹시 자신처럼 버림받은 누군가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호롱불을 켜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살을 내듯 차가운 눈바람이 소년의 얼굴을 때렸지만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마루 밑을 비추며 소리의 근원을 찾아 천천히 몸을 낮추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루 밑 어두컴컴한 구석에는 작은 생명체 하나가 몸을 한껏 웅크린 채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는데 소년이 불빛을 가까이 비추자 번뜩이는 작은 두 눈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집을 잃고 헤매다 이곳까지 흘러든 어린 새끼 호랑이였으며 녀석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앞발을 떨며 소년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무서운 짐승이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떠올라 소년은 멈칫했지만 녀석의 가녀린 떨림과 애처로운 눈망울이 마치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보여 소년의 마음은 금세 연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혼잣말로 너도 나처럼 갈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무서워하지 마렴.
이라고 부드럽게 속삭이며 녀석에게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소년의 따뜻한 목소리를 알아들었는지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고 조용히 머리를 숙였으며 소년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녀석의 젖은 털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녀석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여기저기 가시덤불에 긁힌 상처가 가득하여 소년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으며 소년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자신이 덮던 낡은 옷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옷가지를 마루 밑 깊숙이 밀어 넣어주며 이거라도 깔고 있으면 조금은 따뜻할 거야. 내일 아침에 먹을 걸 좀 찾아볼게. 라고 말하니 새끼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듯 소년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년은 그날 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고 자신을 향한 작은 생명의 신뢰에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년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마루 밑을 확인했는데 새끼 호랑이는 소년이 넣어준 옷가지 위에 몸을 말고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소년은 부엌으로 달려가 소중히 아껴두었던 좁쌀 한 줌을 꺼내 정성스럽게 죽을 쑤었으며 평소라면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지만 녀석을 줄 생각에 마음은 오히려 풍성해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들고 마루 밑으로 가져가니 냄새를 맡은 새끼 호랑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소년은 자,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라 라고 말하며 녀석의 앞에 그릇을 놓아주었습니다. 녀석은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허겁지겁 죽을 먹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둘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번져 나갔습니다. 소년은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새끼 호랑이를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녀석을 철저히 숨기기로 결심하고 주변의 흔적들을 조심스럽게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호랑이는 영물인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었기에 아무리 어린 새끼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발견된다면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임을 소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녀석에게 범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자신의 끼니를 나누어 주며 마루 밑에서 은밀하고도 따뜻한 동행을 이어갔습니다. 범이는 소년의 정성어린 보살핌 덕분에 기력을 회복해갔고 소년이 나무를 하러 갈 때면 마루 밑에서 고개만 내민 채 소년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이는 숲에서 나무를 하다가도 문득 범이 생각이 나면 걸음을 서둘렀고 집으로 돌아와 범이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은 소년에게 유일한 기쁨이자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범아, 오늘은 산 너머에 구름이 아주 예쁘게 피었단다. 나중에 네가 더 크면 같이 산책을 나갈 수 있을까? 라고 묻는 소년의 말에 범이는 꼬리를 살랑이며 대답을 대신하곤 했습니다. 소년은 범이의 보드라운 털을 만지며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을 녀석에게 쏟아부었고 범이는 그런 소년의 마음을 아는지 가끔 소년의 손등을 핥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둘만의 비밀이 쌓여갈수록 초가집의 차가운 공기는 조금씩 온기로 채워졌고 소년은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에 몸서리치며 잠드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범이가 산에서 작은 산딸기를 입에 물고 돌아와 둘이에게 내밀었는데 소년은 깜짝 놀라며 녀석이 언제 밖으로 나갔는지 걱정하면서도 녀석의 기특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범아, 밖으로 나가면 위험해. 사람들이 널 보면 큰일 난단 말이야. 라고 타일렀지만 범이는 그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소년을 바라볼 뿐이었고 소년은 녀석이 준 산딸기를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이 이토록 따뜻한 일인지 소년은 범이를 통해 처음 깨달았고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서로의 마음이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소녀는 범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고 굳게 다짐했고, 창밖으로 내리는 하얀 눈조차 그들의 우정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범이는 하루가 다르게 덩치가 커졌고, 마루 밑 공간이 조금씩 좁게 느껴질 정도로 늠름한 모습으로 성장하여 소년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자라났습니다. 녀석의 줄무늬는 더욱 선명해졌고 발톱은 날카로워졌지만 소년 앞에서는 여전히 재롱을 부리는 어린 강아지 같았기에 소년은 녀석이 호랑이라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녀석의 낮은 그르렁 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새어나갈까봐 소년은 밤잠을 설쳐가며 주변을 살폈고 녀석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을 고민하며 깊은 상념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녀석이 자랄수록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직감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범이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일상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둘이의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진 것을 보며 부모님이 돌아오신 것이냐고 묻기도 했지만 소녀는 그저 수줍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친할머니는 둘이에게 가끔 감자나 옥수수를 챙겨주며 둘이야, 요즘 너희 집 근처에서 짐승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돌더구나. 밤길 조심해야 한다. 라고 걱정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소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범이에게 당분간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마을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지만 소녀는 범이의 맑은 눈을 보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둘이는 범이를 위해 산 깊은 곳에서 고기 대신 먹일 수 있는 열매와 뿌리들을 캐오기도 했고 녀석이 답답해할 때면 달이 높게 뜬 깊은 밤을 틈타 마당에서 잠시 숨을 돌리게 해주었습니다. 범이는 마당을 거닐면서도 결코 담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소년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든든한 보디가드처럼 소년의 곁을 지키며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년은 범이의 등에 기대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할머니가 해주셨던 전설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고 범이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듯 귀를 쫑긋거리며 소년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두 존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위태로운 우정을 키워나갔고 낡은 초가집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사랑으로 조금씩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무렵 소녀는 우연히 마루 밑에서 범이가 물어온 것으로 보이는 화려한 비단 주머니 하나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란 녀석을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범아, 이건 어디서 난 거니?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 도둑질이잖아. 라고 꾸짖자 범이는 억울한 듯 소년의 소매를 물어당기며 산속의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길을 잃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한 선비를 범이가 구해주고 받은 보답 같은 것이었으나 소녀는 그 사실을 알 리 없었기에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범이가 잡혀갈까봐 가슴을 졸였습니다. 소녀는 주머니를 깊숙이 감추고 범이에게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고 타일렀지만 범이의 눈에는 소년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둘이는 매일 밤 범이와 함께 잠이 들며 부모님이 자신을 버린 이유에 대해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것은 범이가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소년의 마음속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나를 버렸는데 너는 왜 내 곁을 떠나지 않니라고 물으면 범이는 소년의 품으로 파고들며 언제까지나 곁에 있겠다는 약속을
몸소 보여주는 듯 행동했습니다. 소녀는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에게 온 이유가 아마도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선물일 것이라 믿으며 비록 가난하고 힘든 삶이지만 범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었고 그 바람 속에 섞여오는 낯선 발자국 소리는 그들의 평화를 위협할 전조가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인 박 씨는 유독 욕심이 많고 남의 집 사정에 참견하기를 좋아했는데 최근 둘이의 집 주변을 서성이며 무언가 수상한 냄새를 맡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둘이가 매일 산에서 내려올 때마다 무언가 숨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눈여겨보았으며 특히 초가집 근처에서 나는 짐승의 분변과 흔적들을 발견하고는 고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 놈이 감히 무서운 짐승을 집에 들인 건 아니겠지. 만약 그렇다면 이건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야. 라고 혼잣말을 내뱉으며 박 씨는 둘이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박 씨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범이에게 줄무를 길어 나르고 있었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씨의 눈에는 탐욕과 의심의 빛이 번뜩이며 비극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심할머니는 어느 날 둘이를 따로 불러두리야. 박 씨가 내 집 근처를 자꾸 기웃거리는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빌미를 주지 말거라. 라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소녀는 할머니의 말씀에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지만 짐짓 담담한 척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에서 범이를 꼭 껴안은 소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고 범이 또한 소년의 긴장을 감지했는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며 털을 고추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괜찮아. 범아, 내가 널 지켜줄게. 우리 조금만 더 조심하자. 라고 다독였지만 소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만이 문풍지를 흔들며 불길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꿈속에서 부모님이 나타나 자신을 데려가려 하지만 범이가 앞을 막아서며 지켜주는 광경을 보았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범이가 자신의 곁에서 평온하게 잠든 모습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소녀는 범이의 귀여운 콧노래 소리를 들으며 비록 이 아이가 호랑이일지라도 자신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동생이자 친구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범이의 발바닥을 만져보며 녀석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대견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녀석의 야생성이 언젠가 화를 부를까봐 두려워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맑은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그런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고 오직 이 순간의 행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만이 소년의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다음 날 둘이는 마을 장터에 나가 나무를 판 돈으로 범이에게 줄 작은 고기 한 점을 샀는데 평소라면 꿈도 꾸지 못할 사치였지만 녀석의 생일을 기념하고 싶은 마음에 큰 결심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소년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으며 범이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니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콧노래가 흥얼흥얼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집마당에 들어선 순간 소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고 평소라면 반갑게 고개를 내밀 범이가 마루 밑 깊숙한 곳에서 숨을 죽인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불길한 예감에 주변을 살폈고 담장 너머로 박 씨의 그림자가 급히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소녀는 서둘러 마루 밑으로 들어가 범이를 살폈고 범이는 소년의 옷자락을 물며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으며
소녀는 녀석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가져온 고기를 내밀어 주었습니다. 범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여기 네가 좋아하는 고기야. 얼른 먹고 기운 내. 라고 속삭였지만 범인은 고기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소년의 손을 핥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소년은 박 씨가 무언가를 눈치챘음을 직감하고 이제 더 이상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범인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도망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 혼자서 덩치가 커진 호랑이를 데리고 엄동설안의 산속을 헤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에 소년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에서는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소년은 범이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세상의 모진 풍파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하늘에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만약 신령님이 계신다면 우리 범이를 데려가지 마세요. 이 아이는 저의 유일한 가족이에요. 라고 읊조리는 소년의 기도는 애절하기 그지없었으며 범인은 소년의 눈물을 닦아주듯 혀로 뺨을 핥아주었습니다. 소년은 범이와 함께 보낸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전 처음 느껴본 진정한 사랑과 유대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범이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소년과 호랑이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앞두고 가장 고요하고도 슬픈 밤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새벽동이 터오기 시작했고 소년은 며칠간은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범이에게 신신당부한 뒤 마당으로 나와 주변 정리를 시작했는데 마을 쪽에서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년은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 없었지만 최대한 평범한 모습으로 마당을 쓸기 시작했고 잠시 후 박 씨가 마을 장정 몇 명을 데리고 몽둥이와 밧줄을 든 채 소년의 집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는 비열한 승리감이 가득 차 있었고 소년은 본능적으로 범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대문을 가로막고 서서 그들을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희 집에 왜 이렇게 무서운 도구들을 들고 오시는 거죠? 라고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박 씨는 코웃음을 치며 소년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제 둘이에게 이 낡은 초가집은 더 이상 버림받은 소년의 외로운 은신처가 아니라 생명의 온기가 피어오르는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었으며 소년은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내일 아침에 먹을 좁쌀이 얼마 남지 않았고 바깥에는 여전히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겠지만 마루 밑에서 전해지는 새끼 호랑이의 미세한 고동소리는 소년에게 무엇보다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잠자리에 들기 전 조심스럽게 마루판을 두드려 자신의 존재를 알렸고 그의 화답하듯 들려오는 아주 작은 가르랑 소리를 들으며 소년은 마침내 평온한 꿈나라로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달빛 마을의 가장 끝자락, 허름한 초가집 위로 쏟아지는 보름달의 은은한 빛은 마치 외로운 두 생명을 축복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들의 밤을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박 씨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둘이의 멱살을 잡으려 했고 소년은 필사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대문을 굳게 지켰습니다. 네, 이놈. 둘이야. 네가 이 낡은 집을 지킨답시고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는구나. 요즘 산 아래까지 짐승의 발자국이 가득한데 그게 모두 내 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 줄 알았더냐. 박 씨의 외침에 마을 장정들은 몽둥이를 고쳐 쥐며 마당으로 한 걸음 더 들어왔고 소년의 가슴은 공포로 인해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저는 그저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집에서 혼자 조용히 지낼 뿐입니다. 제발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애원하듯 말했지만
박 씨의 눈에는 오직 탐욕스러운 빛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박 씨의 선동에 넘어가 초가집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장독대 뒤와 헛간까지 몽둥이로 찔러보며 짐승의 흔적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좀 보게나. 짐승의 털뭉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땅바닥에는 커다란 발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네. 이건 분명히 산에서 내려온 무서운 짐승의 지심이 틀림없어. 한장정이 소리치자 사람들은 우르르 그곳으로 몰려갔고 둘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무 말도 못한 채 입술만을 파르르 떨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마루 밑에 숨겨둔 범이가 혹시라도 소리를 낼까봐 두려워 연신 마루판 쪽을 쳐다보았지만 다행히 범인은 소년의 당부대로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둘이의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고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어린 놈이 어른들을 속이려 들다니 고얀지고 네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는 사실 둘이의 부모가 남겨둔 비옥한 밭과 이 집터를 예전부터 눈독들이고 있었으며 이번 기회에 둘이를 마을에서 쫓아내고 땅을 차지하려는 검은 속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박 씨의 의도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힘없는 어린아이의 처지라 그저 묵묵히 참아내는 것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고 그저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계속해서 마당을 휘저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조용했던 초가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여 소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때 마을의 최고 어른이자 인자한 성품을 지닌 심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서며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한 짓들이냐. 부모 잃고 홀로 집을 지키는 가련한 아이를 앞에 두고 건장한 사내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겁을 주다니. 부끄럽지도 않으냐. 심할머니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장정들은 주춤하며 몽둥이를 내렸고 박 씨 또한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할머니에게 다가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함을 강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박 씨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며 둘이의 곁으로 다가와 소년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아주셨고 소년은 할머니의 따뜻한 온기에 참았던 눈물을 한 방울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심할머니는 박 씨를 매섭게 노려보며 짐승의 흔적이라니. 이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 맹수를 길들인단 말이냐. 증거도 없이 사람 잡는 소리 그만하고 당장들 물러가거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박 씨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마을 어른인 할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기에 오늘은 할머니 면을 봐서 물러가지만 조만간 다시 와서 철저히 조사할 것이니 그리 알라. 라고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장정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소녀는 그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대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으며 할머니는 그런 소년의 어깨를 토닥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초가집 주변을 한번 쓱 훑어보셨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 마당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심할머니는 둘이를 조용히 방 안으로 데려가 앉힌 뒤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둘이야. 세상 사람들의 눈은 칼날보다 무섭고 그들의 혀는 불길보다 뜨거운 법이란다. 네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나는 묻지 않겠다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할머니의 말씀에 둘이는 가슴이 뜨끔했지만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의 손에 작은 주머니 하나를 쥐어주며 이건 내가 집에서 가져온 주먹밥이니 저녁에 챙겨 먹거라. 기운을 차려야 집도 지키고 네 소중한 것도 지키는 법이다. 라고 따뜻한 격려를 건네고는
천천히 집을 나서셨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신 후 둘이는 서둘러 마루 밑으로 내려가 범이의 상태를 살폈는데 범이는 구석에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범아야,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너무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으니 걱정 마라. 소녀는 범이를 끌어안고 다독였지만 범이는 평소와 달리 꼬리를 감추고 소년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며 공포감을 드러냈습니다. 소녀는 이제 자신의 집이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님을 깨달았고 박 씨가 언젠가 더 큰 무리를 이끌고 돌아올 것이라는 예감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찬바람이 쌩쌩 불어와 문풍지를 할퀴어 대었고 소년의 마음은 마치 얼음장 위에 선 것처럼 위태롭고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둘이의 집에 귀신이 산다느니 혹은 커다란 호랑이가 소년을 잡아먹으려 숨어 있다는 등의 흉흉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둘이의 집 쪽을 가리키며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소년의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돌을 던지고 도망가는 심술 감은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둘이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왔지만 예전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없었고 자꾸만 집 방향을 돌아보며 범이가 무사한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덧 인근 마을까지 퍼졌으며 박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문을 더 자극적으로 부풀리며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박 씨는 매일 저녁 술집에 앉아 사람들에게 내가 분명히 봤어. 그 아이 집 마루 밑에서 번뜩이는 커다란 눈동자와 날카로운 이빨을 보았단 말일세. 이건 마을의 재앙이야.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술기운을 빌려 더욱 과장된 이야기를 늘어놓는 박 씨의 말에 마을 청년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자기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짐승을 처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소녀는 마을 시장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살기 어린 시선을 느껴야 했고 심지어는 상인들조차 소년에게 물건을 팔지 않으려 하여 소년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둘이는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범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와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둘이가 숲에서 나무를 하던 중 우연히 박 씨가 숲속의 짐승을 잡기 위한 덫을 설치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소년이 보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낄낄거리며 요 녀석 마루 밑에서 나와 산을 탈 때 분명히 이 덫에 걸리고 말 거야. 호랑이 가죽은 비싼 값에 팔리니 일거양득이지. 라고 혼잣말을 짓거렸습니다. 소녀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지만 성급히 나섰다가는 오히려 범이의 존재를 확신시켜 줄까봐 숨을 죽이고 박 씨가 떠날 때까지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박 씨가 떠난 뒤 소녀는 그가 설치한 덫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돌로 눌러 망가뜨렸지만 이런 짓을 언제까지 반복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여 눈물만이 앞을 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둘이는 범이에게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 엄하게 타일렀고 범이는 소년의 어두운 표정을 읽었는지 슬픈 눈망울로 소년의 손바닥을 핥아주었습니다. 범아, 사람들이 널 잡으려고 무서운 기계를 설치했어. 제발 내 곁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야 해. 소년의 호소에 범이는 고개를 끄덕이듯 낮은 신음을 내뱉었고 그 소리는 마치 소년을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고 애틋하게 들렸습니다. 소년은 범이와 함께 마주 앉아 어둑해지는 마당을 바라보며 자신들을 향해 조여오는 운명의 그림자를 느꼈고 어떻게 하면 이 작은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지 밤새 고민하며 머리를 싸매었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빛조차 이제는 소년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차가운 조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마을 이장이 두리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나섰으며 이번에는 박 씨뿐만 아니라 여러 마을 어르신들이 동행하여 분위기가 매우 엄숙했습니다. 이장은 두리를 마당으로 불러내어 두리야. 마을 사람들 사이에 너에 대한 소문이 너무 좋지 않구나. 네가 무서운 짐승을 키운다는 말이 사실이냐? 라고 인자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소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마을 분들이 오해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길 잃은 강아지 한 마리를 돌봐준 것뿐이에요. 라고 거짓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강아지라고 강아지 발자국이 그렇게 크고 날카롭단 말이냐. 당장 마루 밑을 열어 보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년을 압박했습니다. 두리는 결사적으로 마루판 위에 올라가 버티며 이곳은 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공간입니다. 허락 없이 함부로 뒤지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라고 외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람들은 소년의 완강한 태도에 잠시 주춤했지만 박 씨의 끈질긴 선동에 다시금 동요하기 시작했고 이장 또한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루 밑에서 범이가 아주 작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는 너무나 낮아서 사람들은 바람 소리로 착각했지만 두리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 심장이 배는 듯했습니다. 소녀는 재빨리 헛기침을 크게 내어 범이의 소리를 덮으려 애썼고 다행히 사람들은 그 소리를 눈치채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의구심을 키워나갔습니다. 시할머니가 다시 한번 나타나 이장이란 사람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괴롭혀서야 되겠느냐. 확실한 증거도 없이 생사람 잡지 말고 일단 돌아가서 대책을 세우거라 라고 중재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 덕분에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이장은 두리야. 만약 나중에라도 짐승이 나타나 마을에 해를 끼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네가 져야 할 것이다. 라는 무거운 말을 남기고 일행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박 씨는 물러가면서도 두리를 향해 어디 끝까지 버텨보자고 네가 그 짐승을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것 같으냐라며 비열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소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를 직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난 마당에는 소년의 거친 숨소리와 떨림만이 남아 있었고 소년은 그대로 주저앉아 흙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밤이 되자 두리는 범이를 방 안으로 몰래 들여와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고 범이는 소년의 품 안에서 가르랑거리며 비로소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범아야,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를 저 사람들에게 넘겨주지는 않을 거야. 소년의 단호한 결심에 범이는 소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고 두 존재는 서로의 심장 박동을 공유하며 깊어가는 겨울밤의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소년은 범이의 보드라운 귀를 만지며 부모님이 떠나던 날 자신을 껴안아주던 따뜻한 품을 떠올렸고 이제는 자신이 범이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범이의 황금빛 눈동자가 반짝였고 그 눈 속에는 소년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깊은 슬픔이 교차하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소년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더욱 철저히 고립되었으며 심지어 우물가에서 물을 핥는 것조차 거부당해 멀리 산속 계곡까지 가서 물을 떠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이 지나갈 때마다 소금을 뿌리거나 침을 뱉으며 부정하다는 표현을 숨기지 않았고 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그 모욕을 감내하며 오직 범이만을 생각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인심은 한순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평소 두리를 아껴주던 몇몇 이웃들조차 박 씨의 눈치를 보느라 소년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외면하기 바빴습니다. 소녀는 이제 세상 전체가 자신들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자신만의 작은 성벽을 쌓아 올리고 그 안에서 범위와 함께 버티는 처절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아이가 짐승에게 혼을 빼앗겨서 제정신이 아니야. 짐승이 아이를 조종해서 마을 사람들을 하나둘씩 해칠지도 몰라. 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박 씨의 말을 사실로 믿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소년의 집을 불태워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기에 이르렀으며 마을 회의가 긴박하게 소집되었습니다. 둘이는 마을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지만 여기서 물러선다면 범이와 자신 모두 끝장이라는 생각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소녀는 범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킬 방법을 백방으로 찾아보았지만 이미 집 주변은 마을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어 쥐 한 마리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심할머니는 몰래 두리를 찾아와 두리야. 오늘 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이리로 올지도 모른다. 어서 짐을 챙겨 뒷산 동굴로 피해 있거라. 라고 다급하게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소녀는 할머니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덩치가 커진 범이를 데리고 험한 뒷산을 오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기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집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범인은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도망쳐야 하나요? 소년의 눈 섞인 항변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세상은 가끔 옳고 그름보다 다수의 목소리를 따른단다. 일단 살고 봐야 나중에 진실을 밝힐 게 아니냐. 라고 타이르셨습니다. 하지만 둘이는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고 범이에게 가장 깊숙한 방 안에 숨어 있으라고 당부한 뒤 대문 앞에 멍석을 깔고 앉아 마을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부모님이 쓰시던 낡은 낫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으나 그것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가렸고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들고 오는 횃불의 붉은 빛이 일렁이며 초가집을 향해 다가오는 광경은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다리를 억누르며 자리에 앉아 기도를 올렸고 범인은 방 안에서 소년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흔들며 집 앞마당까지 들이닥쳤고 선두에 선 박 씨는 이 어린 놈이 끝까지 우리를 우롱하는구나. 당장 비키지 않으면 집과 함께 태워버리겠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의 함성 소리와 불꽃의 일렁임에 범인은 참지 못하고 방 안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뱉었고 그 소리는 온 마을을 진동시키며 사람들의 공포를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들었느냐? 저것이 분명히 짐승의 소리다. 저 아이는 인간의 탈을 쓴 괴물과 한패다. 박 씨의 외침에 사람들은 일제히 몽둥이를 휘두르며 대문을 부수려 달려들었고 둘이는 낫을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소년의 낡은 초가집은 거대한 폭풍 우에 휩싸인 조각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비극적인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소년은 눈물이 범벅이 된 채 범인은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저보다 더 착하고 불쌍한 아이예요. 라고 목 놓아 울부짖었지만 분노와 공포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소년을 밀쳐내고 집 안으로 난입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소년은 바닥에 쓰러져 이마에 피를 흘리게 되었으며 그 광경을 본 범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거대한 몸집과 선명한 줄무늬를 가진 호랑이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났고
박씨 또한 겁에 질려 횃불을 떨어뜨린 채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범인은 쓰러진 소년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사람들을 향해 무시무시한 기세로 포효하였고 그 위험 서린 목소리에 온 산천이 울리며 소란스러웠던 마당은 일순간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범인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대신 오직 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듯 몸으로 소년을 감싸 안았으며 소년은 범이의 털을 붙잡고 안 돼. 범아야, 저 사람들을 해치면 안 돼. 그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돼. 라고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의 압도적인 위용 앞에 압도되어 감히 다가오지 못했고 박씨만이 멀리서 보아라. 저 괴물을 보아라. 당장 활을 쏘아 죽여야 한다. 라고 비겁하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범이의 눈에는 살기가 아닌 소년을 향한 깊은 애정과 슬픔이 서려 있었고 그 진심 어린 눈빛을 본 몇몇 사람들은 몽둥이를 쥔 손에 힘을 풀며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소년과 호랑이,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대치는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팽팽하게 이어졌고 진실과 오해 사이의 거대한 벽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둘이는 범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위안을 얻었고 범이 또한 소년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범아야, 우리가 이 시련을 함께 넘길 수 있을까? 소년의 나지막한 물음에 범이는 소년의 어깨를 살포시 누르며 모든 것을 견뎌내겠다는 듯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의 위엄과 소년의 순수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기묘한 광경에 압도되어 공격을 멈추었고 박씨의 선동 또한 힘을 잃어가며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달빛 마을의 낡은 초가집 마당에는 인간과 맹수의 경계를 넘어선 특별한 유대감이 흐르며 기나긴 갈등의 밤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횃불의 붉은 일렁임 속에서 범이의 황금빛 눈동자는 마치 타오르는 등불처럼 번뜩였으나 그 안에는 사람을 해치려는 살기보다는 오히려 깊은 슬픔과 함께 소년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의지가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의 압도적인 위엄에 눌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거친 숨만을 몰아쉬었고 박씨는 겁에 질려 횃불을 떨어뜨린 뒤에도 여전히 비겁하게 남의 등 뒤로 숨어 짐승을 죽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며 추태를 부렸습니다. 둘이는 이마에서 흐르는 핏방울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범이의 앞을 가로막아 서서 마을 사람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자신의 진심이 닿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소년의 어깨에 고개를 비볐는데 그 모습은 마치 맹수가 아닌 길들여진 가축이나 다름없어 보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당혹감에 휩싸여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좀 보게나. 호랑이가 아이를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위로하고 있지 않은가. 누군가 조심스럽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정적을 깨뜨렸고 사람들은 호랑이의 발톱이 칼날처럼 날카로움에도 불구하고 소년에게는 솜털처럼 부드럽게 닿는 광경을 목격하며 기이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이것은 필시 요사스러운 술법이 분명하다. 짐승이 인간을 홀려 마을을 통째로 잡아먹으려 하는 수작이니 속지 말라고 소리치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다시 자극하려 애썼습니다. 둘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범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무서운 괴물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추운 겨울밤 마루 밑에서 죽어가던 가련한 생명이었고 저와 함께 온기를 나누며 살아온 유일한 가족입니다. 라고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년의 진심 어린 눈물은 횃불의 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고 그 눈물을 본 몇몇 아낙네들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끼며 쥐고 있던 몽둥이를 슬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장정들은
여전히 호랑이라는 존재가 주는 원초적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언제라도 범이가 달려들지 모른다는 생각에 잔뜩 긴장하며 활과 창을 겨눈 채 소년과 호랑이의 주변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때 마을의 지혜로운 촌장님이 군중 사이를 헤치고 천천히 걸어 나와 범이와 둘이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깊게 패인 주름 속에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통찰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촌장님은 범이의 이마에 새겨진 선명한 줄무늬를 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이 호랑이는 보통의 맹수와는 다르구나. 영험한 산신령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을 보니 마을의 수호신이 될 제목일지도 모르겠다. 라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촌장님의 말씀에 장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박 씨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촌장님, 저런 짐승을 살려두었다가 나중에 무슨 화를 당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끝까지 항변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했습니다. 둘이는 자신의 품에 있던 그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촌장님 앞에 내놓으며 이것은 범이가 산속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고 받아온 것 같습니다. 범이는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돕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촌장님이 주머니를 열어 그 안에 든 옷가락지와 서신을 확인하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그것은 작년 겨울 산행 중에 실종되었던 이웃마을 부잣집 외아들의 유품이자 생명의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서신에는 자신을 구해준 줄무늬 짐승에게 고마움을 표한다는 내용이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고 이를 확인한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범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주머니의 정체가 밝혀지자 안색이 창백해지며 입을 벙긋거렸으나 이미 민심은 소년과 호랑이 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사람들은 범이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영물이라는 사실에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몇몇 이들은 비록 과거에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나 호랑이는 호랑이일 뿐 배가 고파지면 언제든 본성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범이를 퇴출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소녀는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만약 범이가 단 한 번이라도 사람이나 가축을 해친다면 제가 대신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믿어주시고 우리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사람들은 소년의 목숨을 건 약속 앞에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범이의 고요한 눈망울을 가만히 응시하며 마음속 갈등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촌장님은 지팡이를 바닥에 3번 내리치며 좋다. 그렇다면 이 호랑이가 정말 마을에 해가 되지 않는지 시험을 해보아야겠다. 만약 내일 아침까지 이 아이가 소년의 곁을 지키며 마을을 평온하게 유지한다면 우리는 이를 영물로 받들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촌장님의 결정에 수긍하며 하나둘씩 횃불을 끄고 흩어졌지만 박씨만은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반드시 범이를 없애버리고 말겠다는 사악한 음모를 꾸미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둘이는 사람들이 떠난 뒤에도 범이를 꼭 껴안은 채 마당에 주저앉아 안도의 숨을 내쉬었으며 범이는 그런 소년의 얼굴을 핥아주며 마치 모든 고통을 나누어 갖겠다는 듯 소리 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소년은 이마에 상처가 쓰라렸지만 범이가 무사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고 범아야. 조금만 더 견디자. 이제 곧 우리들의 진심을 마을 사람들도 다 알아주실 거야. 라고 속삭이며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마음 한구석에는 박 씨의 비열한 눈빛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밤새 범이의 곁에서 눈을 붙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에서는 낯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더 가깝게 들려왔고 마을의 개들은 꼬리를 내린 채 낑낑거리며 숨을 죽였는데 이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자연의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범인은 귀를 쫑긋거리며 산 쪽을 향해 낮은 경계음을 내보냈고 소녀는 범이의 반응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하고는 마당에 놓인 도끼 자루를 꽉 쥐어 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박 씨가 마을 사람들 몰래 산속에 굶주린 늑대 무리를 유인하기 위해 마을 어귀에 고기 피를 뿌려두어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뒤 그 책임을 호랑이에게 돌리려 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번뜩이는 푸른 눈동자들이 마을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늑대들은 피 냄새를 따라 두리의 초가집 쪽으로 몰려들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어 소름 끼치는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결에 들려오는 늑대들의 기괴한 울음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으나 감히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이불 속에서 몸을 떨었고 박 씨는 담장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리는 늑대 무리에게 포위 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범위를 믿으며 자리를 지켰고 범인은 드디어 참아왔던 야성을 드러내며 마당 가운데로 천천히 걸어나가 늑대 무리를 향해 웅장한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호랑이의 포효는 온 대지를 진동시키며 늑대들의 기세를 단숨에 제압했고 늑대들은 숲의 왕인 호랑이의 위험 앞에 겁을 집어먹고는 꼬리를 말며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굶주림에 눈이 먼 몇몇 우두머리 늑대들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소년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마당 구석으로 소년을 밀어넣은 뒤 날렵한 몸놀림으로 늑대들을 제압해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불필요한 살생도 하지 않고 오직 위협과 타격만으로 무리를 몰아냈습니다. 소년은 범위의 전투를 지켜보며 녀석이 단순히 힘센 맹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수호자임을 다시금 깨닫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틈으로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며 범이가 마을을 덮친 늑대 무리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박 씨의 선동과는 정반대되는 진실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범이의 용맹함은 달빛 아래 더욱 빛이 났으며 늑대 무리가 산으로 도망쳐 사라질 때까지 범이는 마당을 떠나지 않고 꼿꼿이 서서 마을의 평화를 수호하는 늠름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으며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호랑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존경과 감사의 빛이 서려 있었고 둘이는 범이의 목을 껴안으며 이 승리를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계획이 실패하자 이성을 잃고 직접 화살을 들고 나타나 범이를 향해 시위를 당겼으며 이 괴물 같은 놈, 내 놈 때문에 내 땅을 차지할 계획이 다 망가졌다라고 본색을 드러내며 악에 바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의 갑작스러운 폭로에 경악하며 그의 탐욕스러운 본질을 보게 되었고 촌장님은 박 씨의 화를 지팡이로 쳐서 빗나가게 만든 뒤 내 이놈, 감히 우리 마을의 은인을 해치려 하느냐라고 천둥 같은 호통을 치셨습니다. 박 씨는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마을 장정들에게 붙잡혔고 그가 뿌려둔 피 주머니와 유인책들이 발각되면서 그의 모든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당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두리에게 다가와 그동안의 무례함과 오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으며 소년의 좁은 마당은 이제 화해와 감동의 눈물로 가득 채워지는 기적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범이에게 줄 고기와 쌀을 가져와 마당에 쌓아두었고 아이들은 겁도 없이 다가와 범이의 부드러운 털을 만져보며 호랑이 형아, 고마워요 라고 해맑게 웃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둘이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사랑에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고, 범인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평온하게 꼬리를 흔들며 진정한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촌장님은 둘이의 손을 잡으며 네가 이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준 덕분에 우리 마을이 큰 재앙을 면하고 진정한 수호신을 얻게 되었구나. 너야말로 우리 마을의 영웅이다. 라고 치하하며 소년의 어깨를 든든하게 다독여 주셨습니다. 둘이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며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범이가 스스로를 증명한 것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 마을을 지키며 여러분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년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차갑기만 했던 겨울밤은 이제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달빛 마을의 전설로 기록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할머니는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와 떡을 해오셔서 소년과 범이에게 배불리 먹이셨고, 소년은 부모님이 떠나신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풍성한 식탁 앞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음미했습니다. 범이 또한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소년의 옆자리에서 행복한 가르랑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라는 씨앗을 깊게 심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밤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소년의 초가집 마루 밑은 공포의 대상이 아닌 마을의 가장 신성하고 따뜻한 성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년은 범이와 함께 마을길을 산책했는데, 사람들은 길가에 서서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범이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즐거운 노래를 불러 마을의 분위기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둘이는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외로운 아이가 아니라 마을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가족이 되었으며, 범이 또한 짐승의 굴레를 벗어나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상징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낡은 초가집은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새롭게 단장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소년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터전에서 범이와 함께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언젠가 부모님이 돌아오신다면 이렇게 멋지게 성장한 자신과 듬직한 범이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꾸며 매일 아침 마을 어귀를 바라보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를 지켜주는 최고의 친구가 생겼고, 마을 분들도 모두 저를 사랑해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는 소년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범이는 소년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소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언제나 곁에 있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고, 두 존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박씨처럼 욕심을 부리거나 남을 해치려는 사람이 사라지고 서로 돕고 나누는 미덕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는 범이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희생과 용기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촌장님은 마을 입구에 커다란 돌비석을 세워 소년과 호랑이의 이야기를 새겨 넣었고, 이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둘이는 비석 앞에 서서 자신의 이름과 범이의 이름이 함께 새겨진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소년의 초가집 마당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만발하였고,
범인은 꽃향기를 맡으며 나비들을 쫓아다니는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하며 소년의 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년은 밭에 씨앗을 뿌리고 농사일을 시작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달려와 소년을 도와주어 소년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가고 소년의 얼굴에는 건강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제 둘이에게 호랑이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최고의 보물이었으며 범이 또한 소년의 집마당을 자신의 왕국이자 안식처로 삼아 영원한 수호를 약속하며 늠름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보름달이 높게 뜬 어느 평화로운 밤. 소년은 범이의 등에 기대어 앉아 마을 전체가 잠든 고요한 풍경을 감상하며 문득 부모님이 떠나던 날의 슬픔이 이제는 희미한 추억으로 변했음을 느끼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범아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추운 밤을 기억하니 그때 네가 내 마루 밑으로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소년의 회상의 범인은 꼬리로 소년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고마움을 표시했고 두 존재는 달빛 아래에서 하나가 된 듯한 일체감을 느끼며 깊은 밤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고요함은 이제 공포가 아닌 축복의 언어가 되었고 소년과 호랑이의 우정은 달빛처럼 은은하게 온 마을을 비추며 영원히 변치 않을 아름다운 전설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소동이 남긴 피로와 경외감이 교차하고 있었으며 촌장님은 가장 높은 단상에 올라와 박 씨의 비열한 행태를 낱낱이 꾸짖으며 공식적인 추방을 선포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늘어뜨린 채 장정들의 손에 이끌려 마을 어귀 밖으로 쫓겨났으며 그가 탐냈던 둘이의 땅과 집은 이제 마을 전체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어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신성한 곳이 되었습니다. 둘이는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그동안 범이의 존재를 숨기며 마음 졸였던 시간들을 고백하며 혹시라도 마을에 폐를 끼칠까 두려웠던 자신의 어린 진심을 눈물로 털어놓아 모든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둘이를 미워하거나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모 없이 홀로 집을 지키며 이토록 훌륭한 영물을 키워낸 소년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하나둘씩 다가와 소년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둘이야, 우리가 무지하여 너와 저 훌륭한 짐승을 오해했구나. 이제부터는 이 마을이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 테니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된단다. 이장의 따뜻한 한마디에 소년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고 범인은 소년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마을 사람들에게 친근함을 표시하여 광장에는 모처럼 환한 웃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걷힌 달빛 마을에는 이제 새로운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가져온 귀한 음식들을 나누며 축제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촌장님은 마을 장정들에게 지시하여 그동안 방치되었던 둘이의 낡은 초가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도록 하였으며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앞장서서 썩은 기둥을 교체하고 해진 짚을 새로 엮어 지붕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이는 마을 어른들이 땀을 흘리며 자신의 보금자리를 고쳐주는 모습을 보며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고 살만한 곳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고 자신도 마을을 위해 보답할 길을 찾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범인은 공사 현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무거운 통나무를 입으로 물어 옮기거나 짐을 나르는 일을 도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그 영특한 모습에 마을 아이들은 범이 형아는 정말 천하장사야라고 소리치며 즐겁게 박수를 쳤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초가집은 며칠 만에 윤기가 흐르는 새 집으로 탈바꿈하였고 마당 한 구석에는 범이가 편히 쉴 수 있는 큼직한 정자 모양의 보금자리까지 마련되어 소년과 호랑이의 안식처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심할머니는
소년에게 정성껏 지은 새 옷을 선물하며 두리야. 이제 이 집은 외로움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정을 나누는 사랑방이 될 게다. 라고 말씀하시며 인자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소녀는 할머니의 말씀대로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소박한 잔치를 열기로 했고, 범인은 마치 안주인이라도 된 듯 마당 중앙에 앉아 손님들을 정중하게 맞이하며 마을의 수호신다운 위엄과 친근함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리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범이의 안부를 묻거나 맛있는 간식을 던져주며 일상의 작은 기쁨을 나누게 되었고, 범이는 마을의 모든 아이를 등에 태워 마당을 한 바퀴씩 돌아주는 다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색했던 공기는 사라지고 소년과 호랑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달빛 마을은 인근 지역에서 가장 평화롭고 살기 좋은 마을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는 매일 아침 깨끗하게 수리된 마루에 앉아 범이와 함께 해돋이를 감상하며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하게 채워나갔습니다. 어느 오후에는 마을에 개구쟁이 소년들이 범이의 털을 장난스럽게 잡아당기기도 했지만 범이는 그저 귀찮은 듯 꼬리를 흔들 뿐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아 사람들은 호랑이가 이토록 온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번 감탄했습니다. 촌장님은 범이를 위해 산신령께 올리는 제사를 지낼 때 범이를 앞장세워 마을의 안녕을 빌었고,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가뭄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도 사라져 사람들은 범이를 더욱 신성한 존재로 받들게 되었습니다. 둘이는 마을 어른들로부터 농사 짓는 법과 산에서 귀한 약초를 캐는 법을 배우며 점점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해 갔고, 범이는 항상 소년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박 씨가 떠난 뒤 마을에는 시기나 질투 대신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았으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둘이의 초가집 마당에 모여 의논하고 범이의 영험한 기운을 받으며 지혜를 모으곤 했습니다. 소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부모님이 남겨주신 밭에 콩과 팥을 심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수확한 곡식의 절반을 마을의 가난한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아름다운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범이는 소년이 베풀 때마다 기분이 좋은 듯 웅장하게 포효하며 소년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 그 소리는 마을 너머 산골짜기까지 퍼져나가 숲속의 짐승들도 마을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천연의 방어벽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던 선비가 마을에 들렀다가 호랑이와 소년이 정답게 지내는 광경을 보고는 시 한 수를 지어 그들의 우정을 칭송하였는데, 그 시는 종이에 옮겨져 마을 서당의 벽에 걸릴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선비는 인간의 욕심은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으나 이 소년과 호랑이의 교감은 하늘도 감동할 만큼 순수하구나 라고 감탄하며 둘이에게 귀한 책 한 권을 선물하여 소년의 학식 또한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소년은 책을 읽으며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혔고, 범이는 소년이 글을 읽을 때면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경청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마을 사람들로부터 공부하는 호랑이라는 귀여운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마을에는 정기적으로 범이의 날이라는 작은 축제가 생겨나 사람들이 범이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맛있는 고기 잔치를 벌였으며, 이날만큼은 근처 산의 모든 짐승도 조용히 숨죽이며 마을의 축제를 지켜보는 듯한 기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둘이는 축제의 주인공이 된 범이를 보며 예전 마루 밑에서 추위에 떨던 작은 새끼 호랑이의 모습을 떠올렸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소녀는 범이의 발바닥에 난 흉터들을 만져보며 그동안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녀석이 치러야 했던 수많은 고난을 기억했고, 앞으로는 자신이 더 강해져서 범위를 지켜주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약속했습니다. 여름이 찾아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범인은 마을 아이들을 데리고 시원한 계곡물로 안내하여 물놀이를 즐겼고, 소녀는 수박을 한 덩이 들고 가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며 청량한 여름날의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물가에서 첨벙거리며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범위의 거대한 물장구는 온 마을을 시원하게 만들었으며, 사람들은 호랑이를 무서운 짐승이 아닌 마을의 든든한 큰형님처럼 생각하며 격에 없이 어울렸습니다. 소년의 초가집 마루에는 항상 시원한 바람이 머물렀고, 마을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지치면 그곳에 들러 범이의 등에 기대어 낮잠을 청하기도 하는 등, 소년의 집은 명실상부한 마을의 쉼터가 되어갔습니다. 가을이 되어 황금빛 물결이 논밭을 뒤덮자 범이는 수확한 찹단을 나르는 마을 사람들을 도와 힘찬 발걸음을 옮겼고, 소년은 마을 최고의 일꾼으로 인정받아 촌장님으로부터 특별한 상을 받게 되어 가문의 영광을 되살렸습니다. 둘이는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 상은 저와 범이, 그리고 우리 마을 모두가 함께 받은 것입니다. 라고 소감을 밝혀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둘이를 마을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 지도자로 여기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수확을 마친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핵곡식으로 만든 떡과 술이 차려졌으며, 소년과 범인은 마을의 풍요를 만끽하며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족한 계절을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 중에도 가끔은 산 너머에서 낯선 이들이 마을의 소문을 듣고 호랑이를 잡으러 오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을 물리치며 범위를 철저히 보호하는 결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범인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마을의 혼이고 소년의 형제다, 감히 누구도 손댈 수 없다라고 외치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소년의 집과 범위를 지켜냈고, 이는 마을의 자부심이 되어 더욱 튼튼한 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이는 마을 사람들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범인은 그런 사람들의 사랑에 보답하듯 밤마다 마을 주변을 순찰하며 삿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경계를 서주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소년은 문득 부모님이 꿈속에 나타나 환하게 웃어주시는 것을 보았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범이가 곁에서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을 보며 부모님이 범이를 통해 자신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이제 부모님에 대한 원망 대신 자신에게 이런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느꼈으며, 범이야말로 부모님이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녀석을 더욱 소중히 아꼈습니다. 소년은 범이의 귀에 대고, 범아야, 우리 부모님도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계실 거야.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라고 속삭였고, 범이는 소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영원한 동행을 약속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둘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었으며, 소년이 혼례를 치를 나이가 되었을 때 마을의 가장 현숙한 규수를 중매하여 소년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온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혼례식 날 범이는 붉은 비단띠를 몸에 두르고 소년의 뒤를 따르며 하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였고, 그 신기한 광경을 보기 위해 인근 고을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마을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소년의 아내가 된 여인은 처음에는 호랑이를 무서워했으나 범이의 맑고 순수한 눈망울을 보고는 금세 마음을 열어 범이를 시아주버니처럼 정성껏 대접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둘이의 집마당에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소년의 자녀들은 범이의 갈기를 잡고 걸음마를 배우며 호랑이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나 마을의 정기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범인은 세월이 흘러 털빛이 조금 희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늠름한 자태를 유지하며 소년의 아이들을 지켜주었고, 아이들은 범인을 할아버지 호랑이라고 부르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들을 때도 범이 곁에만 있으면 무섭지 않다고 제잘거렸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아이들이 호랑이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생명의 존엄함과 서로 다른 존재가 공존하는 아름다움을 가르쳤고, 이는 아이들에게 인격 형성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두리도 어느덧 중년의 가장이 되었고, 마을의 촌장 자리를 물려받아 지혜롭게 마을을 다스렸으며, 범인은 여전히 소년의 곁을 지키며 마을의 전설적인 수호신으로서 그 위상을 견고히 했습니다. 이제 달빛 마을은 전국에서 가장 범죄가 없고 평화로운 마을로 이름을 날렸으며, 임금님조차 이 소문을 듣고 특별한 하사품을 내려 소년과 호랑이의 공로를 치하할 정도로 그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둘이는 임금님의 하사품을 마을 사람들과 골고루 나누며 이 모든 영광은 우리 마을의 단합과 범위의 헌신 덕분입니다. 라고 공을 돌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평온한 노후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어느덧 다시 찾아온 겨울밤, 소녀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 마루에 앉아 훌쩍 커버린 손주들에게 예전 마루 밑에서 범인을 처음 만났던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범인은 그 곁에 누워 옛 추억을 회상하듯 지그시 눈을 감고 소년의 목소리에 맞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평화로운 밤을 만끽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밖에는 하얀 눈이 소담스럽게 내리기 시작했고, 초가집의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노란 등불빛은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따뜻한 온기를 머금은 채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둘이는 손주들을 방으로 들여보낸 뒤 범이와 단둘이 남아 마당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범아야, 우리 참 잘 살아왔지.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단다. 라고 나지막이 말하며 범이의 두툼한 발등 위에 자신의 거친 손을 포개어 얹었습니다. 범이는 소년의 말에 대답하듯 아주 낮은 가르랑 소리를 내며 소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두 존재 사이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응축된 깊은 신뢰와 사랑이 흘러넘쳤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소년의 머리카락과 범이의 털 위로 내려앉았지만 그들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게 고동치며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었고, 달빛은 그들의 우정을 축복하듯 구름 사이로 환한 빛을 내비쳤습니다. 마을은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간간이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와 문풍지 울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으나 둘이의 집에서 나오는 따뜻한 기운은 온 마을을 감싸 안아 사람들에게 안온한 꿈자리를 선물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소년과 호랑이가 여전히 마당을 지키고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 믿음은 마을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 영원히 지속될 평화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둘이는 범이의 품 안에서 밀려오는 졸음을 느끼며 비로소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으며, 범이는 소년이 잠들 때까지 깨어 소년의 밤을 지켜주는 진정한 수호자의 면모를 잃지 않았습니다. 달빛 마을의 전설은 이렇게 소년과 호랑이의 진실한 사랑과 마을 사람들의 포용력이 만들어낸 기적으로 완성되었으며, 이는 훗날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동화가 되어 널리 읽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년의 초가집은 더 이상 낡고 버림받은 곳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빛의 근원지가 되었고, 그곳에서 피어오른 따뜻한 연기는 하늘 높이 올라가 별이 되어 영원히 반짝이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숨소리는 고르고 평온했으며 범이의 체온은 난로보다 더 따뜻하게 소년을 감싸주어 이들의 밤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둘이는 꿈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범이를 타고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즐거운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만난 조상님들은
소년의 장한 행동을 칭찬하며 영원한 복을 빌어주어 소년의 영혼은 더할 나위 없는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잠결에도 소년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고 범인은 그런 소년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자신도 이제 평온한 휴식을 취할 준비를 마친 채 소년의 곁에 몸을 눕혔습니다. 그렇게 달빛 마을의 기나긴 하루는 소년과 호랑이의 완벽한 조화 속에서 마무리되었으며 내일의 태양은 이들에게 더욱 밝고 찬란한 희망의 빛을 선사할 것임을 약속하며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흐르고 흘러 마을의 산천초목도 그 빛깔을 여러 번 바꾸었지만 둘이와 범이가 나누었던 그 지극한 우정만은 변함없이 마을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둘이가 팻마루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으면 어느새 듬직하게 자란 범이가 다가와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낮은 숨소리를 내쉬며 평온한 시간을 함께 보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들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이 함께 있는 풍경이야말로 우리 달빛 마을이 가진 가장 큰 복이자 평화의 상징이라고 입을 모아 칭송하며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둘이는 가끔 마당 너머로 보이는 마을 어귀를 바라보며 아주 오래전 자신을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던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렸으나 이제 그 기억 속에는 원망이나 슬픔 대신 깊은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신을 이 낡은 초가집에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범이와의 운명적인 만남 또한 없었을 것이고 마을 사람들과 이토록 끈끈한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깨달음이 소년이었던 그를 성숙한 노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년은 범이의 보드라운 털을 만지며 범아야, 우리가 함께 보낸 이 모든 시간들이 결국은 하늘이 정해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나 보다. 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둘이의 손주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며 범이의 꼬리를 잡고 장난을 쳤고 범이는 그럴 때마다 귀찮은 기색 하나 없이 아이들의 걸음마를 도와주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수호신의 면모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으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의 일상에도 따뜻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더욱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서로를 보살피는 미덕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달빛 마을의 풍요로움은 단순히 곡식이 가득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들이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든 이들이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마루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하면 시할머니의 뒤를 이은 마을 아낙네들이 둘이의 집으로 맛깔스러운 음식들을 한가득 들고 찾아와 풍성한 저녁상을 차려내곤 했습니다. 갓 지은 가마솥 밥의 구수한 냄새와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의 향기는 소년의 초가집을 가득 채웠으며 범이는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고기 한 점을 받아 먹으며 행복한 가르랑 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사람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고 그 광경은 마치 커다란 한 가족이 모여 화목을 다지는 잔칫날처럼 포근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내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이는 식사를 마친 뒤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묘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인연이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혜로운 말씀을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년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범이와의 우정이 주는 교훈을 다시금 되새겼고 자신들도 주변의 작고 소외된 생명들을 더욱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며 깊은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의 전기는 더욱 맑고 투명해졌으며
사람들은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가면서도 소년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등불 빛을 보며 안도감과 평화를 느끼며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범인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대문 앞을 지키며 혹시라도 마을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않을까 밤이슬을 맞으며 꼿꼿이 서서 수호신의 임무를 다하는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녀석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지만 그 빛은 살기가 아닌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자애로운 빛이었기에 산속의 짐승들조차 범위의 기운을 느끼고는 마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이는 그런 범위의 뒷모습을 보며 녀석이 있었기에 자신이 비로소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신령님이 내려주신 이 특별한 동행에 대해 매일 밤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보름달이 마을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기 시작하자 소녀는 범이를 불러 밤마루 옆에 나란히 앉아 깊어가는 밤의 정취를 만끽하며 지난 세월의 기록들을 하나둘씩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습니다. 처음 마루 밑에서 추위에 떨던 작은 뭉치 같았던 범이 마을 사람들의 오해 속에 위태로웠던 순간들, 그리고 늑대무리로부터 마을을 지켜내며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났던 그날의 함성까지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길고도 아름다운 여행이었구나. 범아야. 소년의 말에 범인은 꼬리로 소년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마치 다음 생에서도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라도 하는 듯 다정한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마을 서당에서는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두리와 범이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이 이야기는 효와 우정 그리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최고의 교과서가 되어 널리 읽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글자를 익히며 소년의 용기에 감탄하고 범이의 충성심에 감동하며 자신들도 이담에 커서 마을을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달빛 마을에서 자라나는 모든 생명은 이제 이 전설적인 우정을 자양분 삼아 올바르고 곱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을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찬 빛으로 가득 차 오르게 되었습니다. 둘이는 이제 기력이 예전만 못하여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범인은 단 한순간도 소년의 곁을 떠나지 않고 머리맡을 지키며 자신의 온기를 나누어 주어 소년이 고통 없이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소년은 잠결에도 범이의 숨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놓였고 가끔 손을 뻗어 녀석의 억센 털을 만지며 자신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잠이 들곤 했습니다. 범인은 소년의 고통을 대신 가져가기라도 하려는 듯 낮은 신음을 내며 소년의 손등을 핥아주었고 그들의 교감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소년이 지상의 모든 연을 다하고 하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소년의 집 마당에 모여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소중한 이웃이자 지도자였던 두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두리는 평온한 얼굴로 범이의 눈을 마지막으로 응시하며 고맙다. 나의 친구야. 이제 나는 먼저 가서 부모님을 만나 우리 이야기를 들려줄게. 너도 조금만 더 이곳을 지켜주렴. 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범인은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질 듯한 커다란 포효를 한 번 내질렀는데 그 소리는 슬픔보다는 소년의 영혼을 하늘 높이 인도하는 장엄한 송가처럼 온 산천에 울려 퍼져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소년이 떠난 뒤에도 범인은 여전히 마을의 수호신으로 남아 사람들의 곁을 지켰으며 사람들은 두리의 무덤 옆에 범이가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 그들이 사후에도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범인은 매일 아침 소년의 무덤가의 핀 꽃들을 살피며
소년과 나누었던 약속을 지켰고, 마을 사람들은 범이를 보며 둘이의 인자한 성품을 떠올리며 그들의 우정이 영원히 잊히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달빛 마을의 전설은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졌고, 인간과 호랑이의 사랑 이야기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영원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하지만 달빛 마을의 밤은 여전히 고요하고 따뜻하며 그곳에서는 지금도 소년과 호랑이의 영혼이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사람들의 꿈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둘이처럼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범이의 포근한 품 안에서 잠든 것처럼 깊고 안온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 시간입니다. 밖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가며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으며 하늘 위의 밝은 달은 여러분의 머리맡을 비추며 내일 아침 더욱 밝은 태양이 떠오를 것을 약속하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소년의 초가집 마당에서 느껴지던 그 따뜻한 흙내음과 범이의 보드라운 털의 촉감을 떠올리며 평화로운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나고 마음껏 사랑하며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될 것이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위로의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꿈으로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깊은 숨을 내쉬며 모든 긴장을 풀고 어둠이 주는 포근한 이불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온한 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마루 밑에 작은 새끼 호랑이가 소년의 유일한 가족이 되어 주었듯이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험난할지라도 우리 곁에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 안에서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달콤한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을 향해 반짝이며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니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눈을 감고 고요한 평화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꿈속의 달빛 마을을 여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소녀는 이제 부모님과 재회하여 넓은 하늘 정원에서 범이와 함께 뛰어놀 준비를 마쳤고 여러분의 하루도 이제 완벽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모든 집착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몸을 맡기십시오. 들려오는 시냇물 소리와 풀벌레들의 합창은 여러분의 의식을 낮고 깊은 곳으로 인도하며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침대보다 더 편안한 마음의 안식처로 여러분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사랑과 용기가 가득했던 이 전설 속 주인공들처럼 여러분의 삶 또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질 것임을 믿으며 오늘 밤은 오직 평온함만을 간직한 채 깊은 휴식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년두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평화의 한마디를 가슴에 담으며 이제 이야기를 맺고자 하니 그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의 온몸으로 퍼져나가 아침까지 편안한 잠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단한 하루를 보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범이와 제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드릴 테니 안심하고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세요. 이 다정한 인사가 여러분의 귓가에 맴돌며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자장가가 되어줄 것이며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상쾌한 마음으로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깊은 잠에 들 시간입니다. 주변의 소음은 점점 멀어지고 오직 평온한 정적만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으니 그 침묵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소년과 호랑이가 함께 걷던 그 달빛 가득한 산책로를 상상하며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걱정 없는 낙원에 도착하여 영원한 평화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달빛 마을처럼 아름답고 빛나기를 바라며 이제는 부드러운 호흡과 함께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의 꿈속으로 빠져드시길 빌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달빛 마을의 밤은 이제 완전히 깊어졌고 소년의 초가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연기도 잦아들어 온 세상이 우주의 고요함 속에 잠겼으니 여러분도 그 신성한 침묵의 일부가 되어 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운이 가슴 속에 남아 온기를 전해주듯 이 이야기가 주는 감동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따뜻하게 데워주어 추운 겨울밤조차 봄날처럼 느껴지게 할 것입니다. 범이의 든든한 앞발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소년의 순수한 기도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으니